오늘은 그 대환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대환 대출을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. 뭐 채무를 하나로 모으면은 건수가 줄어드니까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. 오늘 보여드리는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굳이 대환 대출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현재 채무를 그대로 꾸준히 갚아 나가시는 방법을 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우선은 그 이분이 저랑 이제 카톡으로 상담을 했었었는데 화면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채무 통합에 관해서 물어보시길래 채무가 뭐 엄청 많으신 분인가 궁금했는데, 이분이 뭐 하시는 일이나 이런 거를 물어보니까 뭐 중장비 운전을 하고 계시고 근무 기간도 12년 8월부터 하셨으면 꽤 오래 하신 거고요. 월 소득 신고 금액이 250이니까 뭐 연소득으로 치면은 연봉 3천 정도가 되시는 거겠죠.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채무 내역을 보면은 국민은행에서 하는 세이망 홀씨 대출로 1,100만 원이 있어요. 이거 아마 금리가 높아도 7% 정도일 텐데 이런 대출이 하나 있고, SBI 저축은행에서 햇살론을 쓰시는데 요거는 이분이 오타예요. 9,500만 원이 아니라 950만 원이에요. 그리고 햇살론도 지금 9% 정도에 쓰고 계시고, 사이돌 대출이 이제 1,300만 원으로 페퍼저축은행에서 사이돌 받은 게 있는데 이게 금리가 조금 높긴 할 거예요. 아마 사이돌 대출이면은 이분 거의 한 15% 정도에 받았지 않나 싶은데, 그리고 나머지 이제 SBI 저축은행에서 신용으로 300만 원 추가로 또 받으신 게 있으시고, 총 채무를 따지면은 뭐 거의 한 3천 정도 되시긴 하는데,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 금리가 제일 낮은 국민은행 세이망 홀씨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들을 다 하나로 통합하고 싶다는 거예요. 통합하고 싶으시다는 건데, 뭐 사이돌 대출이나 그냥 SBI의 일반 신용대출 300만 원짜리는 뭐 통합을 한다고 쳐요. 그거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, 문제는 이분은 햇살론까지 같이 통합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햇살론을 굳이 손댈 필요가 없죠. 금리가 9%짜리인데 나머지 사이돌을 한 개 하고 SBI 신용대출 300만 원짜리 하고 이거를 두 개를 합쳐본들 이자가 오히려 지금 쓰는 것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. 현재는 그냥 이 사람은 대출을 정말 잘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. 여기는 손 댈 게 없어요. 손을 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햇살론을 굳이 통합하기는 아까울 거다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렸고, 이분한테는 그냥 그대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여기서 금리가 더 낮아지지가 않아요. 이분은 뭐 대출 건수가 줄어들면은 뭐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는 그거를 생각하고 통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, 신용 등급이 올라봤자 의미가 없어요. 신용 등급이 아무리 올라가봤자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지 않고요. 거기에서 뭐 만약에 정말 신용 등급이 더 좋아졌다고 한들 일반 1금융권에 가셔도 한도가 안 나옵니다. 이런 상태에서는.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냥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. 그리고 나서 또 이분이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뭐 한 개 또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연락이 오셨어요. 그때 돼서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, 진짜 제가 예상했던 대로 페퍼저축은행 금리가 15% 중반이 맞았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카드에서 카드론 이제 이분이 15%짜리 사이돌 대출을 쓰고 있으니까, 근데 자기가 국민은행 카드를 쓰고 있으니까 국민은행 카드론이 1,500만 원짜리에 금리 10%에 해주겠다고 온 거죠, 연락이 국민은행에서. 그래서 이분은 이거를 쓸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상환 기간을 물어봤어요. 왜냐, 금리가 15에서 10%로 낮아지는 거는 한 달에 월 부담금에서, 월 불입금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. 그래서 굳이 엄청나게 뭐 이렇게 월 불입금이 확 줄어드는 것 같으면이야 갈아타면 되겠지만, 그런 게 아닌 데서 갈아타면 오히려 생활하는데 빡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먼저 물어본 게, 기존에 페퍼저축은행에 사이돌 쓰고 있는 게 상환 기간이 몇 년짜리인가를 물어본 거예요. 그랬더니 60개월짜리래요. 5년짜리죠. 5년짜리인데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길어야 3년이거든요. 근데 5년짜리 대출을 3년짜리로 갈아타버리면 이 사람이 한 달에 거의 월 불입금이 한 20만 원, 30만 원 사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.
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아무리 금리가 낮아졌어도 그럴 것 같으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카드로는 1년으로 해서 하겠대요, 상환기간을. 야, 월 급여를 이렇게 받으셔서 이만큼을 넣고 유지를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, 뭐 본인이 부담이 안 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, 이분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이제 카드론을 많이 쓰면 안 된다는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. 카드론 쓰시면 등급이 낮아진다라고 제가 이렇게 약간 겁을 줬는 것 같은데, 제가 말씀드릴 거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쓰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 1년에 한두 번 쓰는 거 가지고는 신용에 큰 영향 없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자주 쓰시는 분이에요. 한 달에 한 번씩 꼭 쓰던가,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쓰던가, 1년으로 쳤을 때 한 3번, 4번 이상 쓰실 것 같으면은 위험하다는 거고, 한 번, 두 번 정도 쓰시는 거는 쓰셨더라도 갖고 나면은 회복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. 뭐 사회초년생이라든가 뭐 이런 신용 거래가 많이 없었던 분들은 신용 등급이 한 방에 확 떨어졌다가 한 번만 써도 확 떨어졌다가 올라가는데 더디지만,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고 신용카드 쓰신 기간이 오래되셨던 분들은 한두 번 쓴다고 해서 신용이 한 방에 가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.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상담했던 사례분은 채무통합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이대로 갚아 나가셔야 되는 분이시고, 이런 경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뭐 어딘가에서 상담을 하면 대부분 다 뭐 솔직히 저도 이 사람을 붙잡고 돈을 벌어 먹으려고 작정을 했다면 이거 그냥 국민은행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통합을 하시는 게 맞아요. 동조를 했겠죠. 동조를 하면서 저축은행이나 이런 뭐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이 사람 금액 한 2천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. 그 금액을 대출을 어떻게든 해주려고 했겠죠. 2천만 원 해주면 저도 거기에 대한 수당이 생기니까. 뭐 말 몇 마디만 던지면은 쏘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거 굳이 이거는 손대서 마이너스예요. 손대면 손대봤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습니다. 굳이 통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통합을 해야겠다고 자꾸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똑바르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, 요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이나 뭐 전화나 문자 연락 주셔서 한번 물어보십시오. 그러면은 그냥 갚아 나가세요, 아니면 이런 거는 손을 좀 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, 이 정도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